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 코리안 챗의 양화입니다. 임선우입니다. 양아님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요.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데스티니. 저희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방 하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이 가방입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스윙 댄스 동호회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스윙 댄스 동호회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스윙 댄스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윙 댄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10년 정도 전인가? 10년이요? 그렇게 오래전?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서울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해야 할 때 뭔가 지인도 없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좀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취미 생활을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면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가장 먼저 뜬 것이 스윙 댄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보고 등록하고 바로 주말에 갔던 것 같아요. 추진력 무엇? 추진력이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뭔가 취미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선배가 탭댄스 학원에서 만났어요. 전 탭댄스에 대한 로망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라서. 근데 그 선배한테 탭댄스 왜 배우냐고 물어봤더니 스윙 댄스를 더 잘 추고 싶어서 배운다는 거예요. 완전 미친 사람이죠, 스윙 댄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스윙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진심인 사람들. 이분도 스윙 댄스에서 사람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스윙 댄스가 뭐길래 또 호기심도 생기고 또 그 선배도 여자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추진력 있게 만났네.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한국분 말고 외국분이랑 이야기할 때 스윙 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선입견을 느꼈어요. 스윙 댄스 이거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추는 춤 아니야? 라는 생각, 그런 선입견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 1930년대 막 이제 흑인 뭐 재즈에서 시작돼서 이제 모든 뭐 힙합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됐는데, 워낙 역사가 이제 나름 오래된 문화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사실 즐길 거리가 많잖아요. 뭐 힙합이라든지 훨씬 더 재미난 뭐 쿨해 보이는 춤들이 많은데, 이 스윙 댄스는 거기에 비하면 다소 클래식해 보이는 거죠. 쿨해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 반응은 스윙 댄스를 춘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추던 춤인데 what? 약간 이런 느낌.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는 춤 문화 중에 하나죠. 물론 매니아틱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냐면 서울의 예를 들면 홍대, 강남, 뭐 주요 이런 스팟별로 이제 스윙 댄스 동호회도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같은 댄싱 홀 같은 게 있는 거죠. 맞아요. 요일별로 다 출 수 있어요.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부산대, 서면 이렇게 거점별로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 살 때 스윙 댄스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어떤 때는 주 7바, 그러니까 일주일에 7번을 바에 나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한 적도 있습니다. 스윙 용어로는 이제 출바라고, 나간다는 의미의 출과 출? 이제 그 스윙 바를 의미하는 바에서 출바. 그래서 너 출바하니? 나는 전문 용어입니다. 어깨에서만 쓰는 용어. 갑자기 스윙 댄스 얘기. 출바하면 이제 주 7일을 다 출근하듯이. 그래서 출바를 일주일 내내 하셨던 적도 있군요. 그럼요. 저는 춤에 좀 미쳐서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재밌는 게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문화가 있어서 뒤풀이. 네, 뒤풀이라고 하죠. 뒤풀이도 엄청 열심히 가고, 그래서 지하철 끊기고 첫 차를 타려고 기다리기도 하고. 열정적이었네요, 아주. 네, 20대였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만의 기수제 문화가 있잖아요. 기수제 문화 맞습니다. 그 보통 대학교 입학하고 나면 뭐 같은 학년끼리 동기 개념이 생기는데
동호회도 약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한 사람들을 같은 기수라고 하고 동기라고 하죠. 동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딱 동호회 들어가서 같은 동기들이랑 춤 배우고 하면서 그런 설렘? 느꼈던 설렘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대학교 다시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의 뭔가 설렘과 막 사람들의 그 케미가 폭발하면서 막 뒤풀이 가서 막 노래방 가고 이런 것들에 성인이 돼서 네. 그런 느낌을 받기 쉽지 않죠. 너무 그래서 더 어렵-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좀 스윙 댄스에 빠지는 이유기도 하고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정말 춤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재미로 만족하고 나갈 것인가 혹은 연애하고 그냥 이제 스윙은 제쳐두고 갈 것인가 이렇게 좀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거의 한 2년 반을 스윙에 빠졌던 살았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한 5년 정도 열심히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수제 때문에 부산 다시 내려오셨을 때 다시 들어가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서울 생활을 접고 이제 저의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아, 스윙 댄스를 계속 하려면 나한테도 다시 이 동기가 필요하겠구나. 이 바에 가서 춤을 추는 거는 그냥 춤을 추는 건 가능하지만 나의 기수가 있어서 동기가 있고 이러면 바에 가서도 적응하기도 좋고 재밌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기수를 위해서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 뭐 누나 혹은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네트워킹을 새로운 지역에서 하는 데는 사실 되게 좋은 장치 같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스윙 댄스에서 이제 새로운 기수로 하셨을 때 그때 제가 첫 만남을 이제 가졌죠. 멀리서. 따라 그래서 그때 뒤에서 저를 몰래 보고 계셨어요. 이 가방을 메고 이제 출발을 한 다음에 퇴발을 하는 퇴근처럼 퇴발을 하는 순간에 이 가방을 메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호감이 생겼어요. 오. 왜냐하면 이 로우로우라는 가방의 브랜드가 되게 그 당시에 엄청 큰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되게 작은 스몰 브랜드였는데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저만 약간 애정하는 나만의 지방에서는 나만의 나름 서울에서는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제 메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 브랜드를 알고 있으면 뭔가 취향이나 이런 게 잘 맞을 것 같다. 뭔가 세계관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에 제 직장 동료한테 어제 스윙바에 갔는데 좀 괜찮은 여성을 내가 마음에 품게 됐다.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로우로우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하니까 개소리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개소리. 가방 하나에 사람이 호감이 생기냐.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개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볼게요. 약간 슬랭이라고 생각하면 슬랭입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플랜을 좀 세워야겠다. 왜냐하면 이 스윙바에서 뭔가 빠르게 대시를 했다가 퇴짜를 맞으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춤도 못 추고 애매하게 되죠. 부끄럽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사람 내가 못 꼬시면 나 스윙 안 춘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그 당시에 스윙 댄스 그 기수의 그 선생님이 저랑 좀 친분이 있었어요. 형동생 하던 사이였고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양한이 마음에 드는데 자연스럽게 좀 만남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국에서 자만추라고 하잖아요. 자만추. 여러분,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약간 자만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친구랑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형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탭바를 하면서 카풀을 하는 거 어떠냐. 그래서 집이 이제 당시 좀 멀었기 때문에 제가 같은 방향이니까 차로 타고 가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 방향이 그쪽이 아님에도 거짓말을 하고 이제 발에다 드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밥 한 끼 사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죠. 저는 사실 그때 그 데려다 드리는 길에 어떤 멘트를 쳐야 될까, 어떤 음악을 틀어야 될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막 설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저도 첫 만남에서 로우로우 안경을 낀 걸 보고 안경을 낀 걸 눈치는 못 챘는데 안경을 쓰고 있다. 나도 로우로우를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로우로우를 안 해?
그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멘트도 약간 계획된 멘트였죠. 아 왜냐면 내가 오로우에 대한 그 그쵸, 가방을 그쵸. 메고 있었기 때문에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너 알고 있어야 돼. 약간 이런 표시를 한 거군요.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번 정도 이렇게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한 5번 정도 만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평균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주변의 데이터를 보면 보통 소개팅을 하거나 새로운 이성과 이제 만나서 뭔가 자연스럽게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랑 계속 연애를 할지 여자친구라고 할지 혹은 친구로 남을지 연락 안 할지 이 결정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보통 한 3번에서 5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판단이 안 서죠. 두 번째도 얘기를 좀 더 깊이 해야 되고 그래서 한 3번째 정도 얘기를 나눠보면 이 설렘이 정말 좀 이 사람이 좋아서 생기는 설렘인지 혹은 상황 여행 가서 우리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그쵸. 타지라는 그런 매력 그런 것 때문에 또 호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을 작게는 3번, 한 5번을 만나고 결정을 보통은 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5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5번도 안 만났었나요? 5번째 만날 때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훅 치고 들어갔어요, 제가. 왜 그러셨죠? 아니,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저도 마찬가지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 만나면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판단이 서면 엄청 직진하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이성에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케이. 결정을 내릴 때 좀 빠르게 결정하는 편인데 그때 그래서 제가 5번 만나기 전에 결정을 내렸나요? 그거는 네네.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우리는 뭔 사이야?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고유 문장이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할 때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지? 약간 이런 멘트 훅 치고 들어와서 지금 물어본다고? 약간 저는 좀 당황을 했지만 맞아요. 우리 사겨?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쵸.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사귀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좀 일일이다? 약간 이런 느낌 오늘부터 1일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생각보다 연애한 기간에 비해서 결혼 이야기를 되게 빨리 했어요. 거의 만난 지 한 3개월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은 결혼을 할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으니까요. 근데 그게 뭔가 상황에 대한 푸시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너 결혼 안 하니 부모님이 너 결혼해야 될 나이가 지났는데 노력 좀 해봐. 그런 게 아니었나요? 그런 건 이미 좀 지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좀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이 너 결혼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다가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차서 좀 안 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저희 부모님은 그때 당시에 선우님을 만날 때는 푸시를 많이 안 하셨어요. 저도 약간 제가 생각했던 나이가 있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은 나이. 32에서 3. 당시 33이었죠. 그래서 33에 딱 적정한 시점에 이제 만났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너구나. 그래 너라면 약간 너구나. 너라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맞아요. 그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시기에 그때 딱 누군가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운명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쨌든 그 시작이 스윙 댄스와 이거였고 갑자기 바에서 나타났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취향도 좀 잘 맞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제 주변에서 보면은 결혼을 할 때 많은 고민이 들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혹은 후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해야 될 게 생각보다 너무 많다. 아, 그래서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결혼 문화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다르죠. 결혼만 해도 한 2박 3일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는 건 당연하고 어. 이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서 혼수 준비부터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따로 한번 에피소드를 다뤄봐도 네, 좋을 것 좋을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만 해도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재밌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사연을 보냈어요. 제가 좀 관종 기질이 있어서 아, 맞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관종이 뭐냐면, 관종에 대해서 아, 설명을 관종. 좀 해주세요. 관심을 엄청 많이 받고 받고 싶어하는 싶어하는 사람. 그 관종. 안달난 사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종 기질이 있어가지고 음. 이제 거기 로우로우의 제품 후기 쓰는 글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후기를 이제 그렇게 썼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만나게 해준 거니까 뭐 맞아요, 맞아요. 그걸 마음을 표하고 싶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랬는데 또 너무나 재밌게도 그 브랜드도 좀 재밌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한테 그 저희의 사진과 더불어서 그 직원 팀원들 분들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애 놓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뭐 축하드린다. 뭐 이런 메시지부터 해서, 그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결혼 날을 잡고 결혼을 하는 시가 다가왔을 때 축의금을 보내셨어요. 아, 맞아요. 그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완전. 저희는 원래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거였기 때문에 로우로에게 편지를 써서 저희가 이런 만남을 가지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주시고 저희에게 축의금도 보내주셨어요. 축의금. 적지 않은. 네, 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어, 집에 더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질렀어. 다 질렀어. 이거는 저희 애기들 애기 가방. 가방. 이게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 네, 애기 가방.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게 뭐죠? 이거 제품 리뷰하는 건가요? 리뷰는 아니지만 이건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귀여운 스티커백. 스티커 엄청 좋아해서 스티커백도 있고 엄청 가방이 많습니다. 모두 다 로우로우 제품이에요. 또 하나 집에 더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이제 결혼 이제 1주년이 지나고 저희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이벤트를 또 해주신 거예요. 아, 맞네. 그랬네. 어떤 이벤트인지 설명해 주세요. 양화와 현석 선우 가방. 현석 가방. 이렇게 저희 저희 이름을 딴 가방들이 나왔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희 이름을 단 가방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특별한 일이잖아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거 코팅도 해놨어요. 양화 가방이라고 적힌 이 태그를 코팅해서 걸어놨습니다. 사라지면 안 돼. 안 되니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재미난 경험, 인생에 좀 남을 경험인 그쵸, 그쵸. 거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한국 문화 중에서도 그 축의금은 또 문화를 축의금. 있나요, 외국에? 저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 축의금 문화가 있나요? 일본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들은 것 같아요. 친구한테. 중국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결혼식 누가 한다 하면은 축의금을 작게는 뭐 5만 원, 뭐 10만 원, 좀 정말 친한 사이고 하면은 뭐 3, 40만 원, 뭐 혹은 더 이렇게 더, 네. 좀 담아서 마음에 이제 따라서 마음과 관계의 어떤 관계의 가까움과 먼에 따라서 달라지죠, 금액은. 그래서 그 축한다는 의미로 이제 하는데 약간 보통 또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친구는 10만 원 해야 되는데 5만 원을 한 거야. 아, 야, 너 왜 이거 아니고 이거 했어? 약간 그 마음 상한. 물어보시나요?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한 거 같은데 너 왜 이거 했어? 마음속으로 속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축의금은 그 상대방의 그냥 어떤 마음의 표시이기 그쵸,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죠. 이게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오늘 쭉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로로 브랜드 그리고 짧게 뭐 결혼 연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또 이 이야기는 사실 저희의 측근들에게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다닌 거라서 또 엄청 새롭거나 하진 않지만 또 오랜만에 이야기하니까 되게 추억이 재밌네요. 또 새록새록 돋으면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은 운명을 믿으시는지 그런 운명적인 만남 그런 게 있다고 믿으시는지 어떤 의견이신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운명적인 만남을 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원래 운명을 안 믿으셨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닥 있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음, 갑자기 스윙바에서 로우롤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저한테 진짜 큰 운명 같은 일이었거든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한국어와 문화를 담은 콘텐츠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